19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선거구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국의 의회 정수는 6명이래요. 그런데 현재 6개 선거구가 있대요. 그럼 이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은 갑국의 선거의 정당별 득표 결과와 선거구인데요. 갑국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어떻게 검토할 건지 먼저 살펴보면은 두 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겠대요. 그러면 현재 6개가 있으니까 2개씩 묶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2명씩을 선출하겠대요. 그럼 원래는 각 선거구에서 1명씩 6개의 선거구에서 6명을 뽑았는데 이제는 3개의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원의 총수는 6명으로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2명이 당선 가능한 경우에는 2명을 공천하는 경우가 있대요. 또 선거구는 경계선이 접한 경우에만 통합하며 대각선으로는 통합하지 않고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유권자 수의 2배가 되지 않도록 한대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는 선거구 모두를 통합해서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어서 완전 비례대표제를 하겠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야 의석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 소수 정당은 배제하겠다는 이 룰이 있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봐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먼저 현재 이 선거구 내에서 누가 뽑히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럼 이 1번 선거구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1번 선거구에서는 총 60명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은 어디예요? B당이죠. 현재 1번 선거구에는 B당. 2번 선거구에는 가장 많은 숫자가 A당이네요. 30표를 받았어요. 3번은 B당 35표. 4번은 B당 15표. 5번은 2당 20표고 6번은 2당 40표네요. 그럼 현재는 이 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요. 그러면 세보면 A당 1명, B당 3명, 2당 2명이 되죠. 그러면 여기 보기 문제에 현행 A당이 과소대표되는지 과대대표되는지에 관한 지문이 있어요. 그럼 그걸 풀기 위해서는 현재 A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를 해야 되죠. 득표율의 경우에는 300분의 80을 하면 득표율이 나와요. 그러면 26.7%가 되죠. 그런데 의석률은 6명 중에 이제 한 표잖아요. 그럼 6명은 16.7%네요. 그러면은 A당의 경우에는 득표한 거에 비해 의석이 더 적어요. 이거를 바로 과소대표됐다고 하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이게 개편되면 어떻게 될지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개편이 될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2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해서 3개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1, 2가 합쳐지던지 1, 4가 합쳐지던지 먼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1, 2가 합쳐진다면 1, 2를 합계를 더하면 유권자가 120명이 되죠. 그럼 1, 2가 합쳐진 상태에서 4와 5가 또 묶일 수밖에 없어요. 4가 인접한 곳이 이제는 5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4, 5를 묶으면 60이 돼요. 근데 아까 이 조건 중에 유권자 수가 다른 유권자 수의 2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1, 2는 묶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 2가 못 묶이면 1, 4가 묶이는 거죠. 1과 4가 묶일 때 그러면 나머지는 2, 3, 5, 6 이렇게 묶이던지 두 번째는 2, 5, 3, 6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안의 경우에는 첫 번째 1, 4가 묶였을 때 2와 3이 묶이고 5와 6이 묶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1, 4가 묶이는 건 동일한데 2번과 5번 선거구가 묶이고 3번과 6번 선거구가 묶인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있으면 이제 나머지 할 일은 덧셈만 잘하면 돼요. A, B, C, D, E 당이 있기 때문에 1과 4에 살고 있는 A당에서 받은 투표의 총수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20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B당의 경우에는 55, C당은 5, D는 0이 되고요. 2번 선반 선거구가 묶인 경우에 A당은 40, B당은 50, C당은 25, D당은 5, E당은 0이 되네요. 5번, 6번이 묶였을 때 A당은 20, B당은 5, C당은 0, D당은 15, E당은 60이 되네요. 이게 바로 이 선거구가 이렇게 묶였을 때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도 덧셈을 해줘야 되죠. 1번과 4번 선거구가 묶인 경우는 이 1안의 경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20, 55, 5, 0, 0. 2번과 5번은 이제 이 2번과 5번 이 숫자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A당의 경우에는 35, B당은 15, D당도 15, C당 15, D당 15, E당 20이 되네요. 3번, 6번이 묶였을 때는 25, 40, 10, 5, 40이 되네요. 그럼 이렇게 묶어놨을 때 그럼 이제 누가 당선되는지를 찾아야 되죠. 당선인이 누구냐? 먼저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사람은 당선이 되겠죠. 55, 여기선 50, 여기선 60이 되는데 두 번째가 누가 당선되냐예요. 두 번째. 두 번 차순위 득표자가 일단은 당선이 되겠죠. 55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20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는 40, 여기서는 20, 이 사람이 당선이 되겠네요. 여기서도 똑같이 찾으면 1, 2위, 1위, 2위, 여기는 공동 1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써보면은 A당이 현재 3명, B당이 2명, E당이 1명이에요. 여기서는 A당이 2명, B당이 2명, E당이 2명이네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 조건이 있었죠.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2명이 당선 가능한 경우에는 2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요. 이건 바로 이 1, 4 선거구를 합친 이곳에서 B당의 경우에 우리가 후보자를 2명 내면 만약에 B1과 B2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27표, 28표씩을 얻어도 A당이 당선이 안 되고 우리가 둘 다 당선시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큰 표를 가진 정당이 다른 차순위 정당의 표수의 2배가 넘으면 우리가 2명 다 당선시키자. 이런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당에서 2명이 다 당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 2 더하기 3 선거구에서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지 않죠. 왜? 가장 높은 B당에서 표를 나눠버릴 경우에 그럼 25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25표씩 나눠지면 A당이 당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표를 못 나누는 거예요.
아, 그럼 이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이 A, B가 당선이 돼요. 이 경우 만약에 5 더하기 6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당이 60표를 받았잖아요. 아, 그럼 우리도 후보자 2명 내자. 이 1과 이 2가 나온다고 했을 때 둘이 30표씩 받으면 그래도 여전히 다른 당보다 이 2당의 후보자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당에서 이제 우리가 2명 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랑은 결과가 좀 바뀌네요. 아까는 A, B, E가 3, 2, 1로 가져갔는데 이때는 A 1명, B 3명, E가 2명 이렇게 결과가 2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1 더하기 4 선거구는 여기와 같으니까 이제 B가 2명 당선되는 거고 여기서는 A, E네요. 여기서는 표를 나눌 수가 없어서 여기도 B, E가 당선이 되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A가 1명, B가 3명, E가 2명 이렇게 당선이 되는 결과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1 안의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 안으로 한번 넘어가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2안이라는 것도 있었죠. 2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예 선거구를 전체를 다 통합한대요. 전체를 통합해서 전체에서 자기가 득표한 만큼 의원을 나눠준대요.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뭐냐면 15% 이상을 득표해야 되는 거예요. 면 45표가 나오죠. 45표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의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냐면 이제 C당과 D당이 45표가 안 되니까 얘네 표는 고려를 못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A는 이 250분의 80이 바로 득표율이 되는 거예요. 왜 300이 아니냐면 총 300명이지만 지금 CD의 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CD표가 없는 나머지 중에 너가 몇이나 가져갔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득표율이 되고 지금 총 의원 수는 6명이니까 6명 중에 이 값을 곱하면 바로 1.92가 나오네요. 아, 그럼 A당 너네는 1.92명 가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B당은 250분의 110을 해주는 게 바로 득표율이 되죠. 그렇게 해서 6에다가 다시 이 숫자를 곱해주면 의석률은 2.64명이 나와야 돼요. 아, 너네는 2.64명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C당의 경우에는 못 받죠. D당도 못 받아요. 45표를 못 받아서 의원을 못 받고 E당의 경우에는 250분에 이제 60표를 얻었죠. 그럼 이걸 다시 6에다가 곱해주면은 2당의 경우에는 1.44명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1명, 2명, 1명은 가져갈 텐데 나머지 2자리가 있잖아요. 6명이니까. 그럼 이 6명 중에 1명, 2명, 1명은 가져가고 나머지 2자리는 어떻게 배분할 거냐 했을 때 소수점, 이 큰 숫자대로 나눠준다는 규칙이 또 있었죠. 그러면 소수점만 보면 가장 큰 게 A당이죠. 그러면 이제 A당이 먼저 1명을 가져가고 두 번째로 큰 게 B당이어서 B당에서 또 1명을 가져가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는 A당이 2명, B당이 3명, E당이 1명이 되는 결과값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안의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계산을 하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현행에서 A씨당은 과소대표되고 2안에서 B2당은 과대대표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옳은지 틀린지를 풀어보려면 일단 현행을 먼저 가서 봐야 되죠. 현행에서 A씨당, A당은 한석이고 C당은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소대표됐냐 이걸 보려면 A당은 300분의 80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원래 전체 6명 중에 26%의 자리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한 자리밖에 못 받았죠. 그러니까 과소대표된 게 맞죠, A당은. 그리고 C당의 경우에도 분명히 표를 받았어요. C당도 유효 득표가 있었는데 한 자리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소대표됐겠죠. 자기가 표를 받은 것보다 의석을 못 받았으니까 A, C당은 지금 과소대표된 게 맞아요. 그럼 2안에서 B2당이 과대대표된다. 이게 맞는지 보려면 2안의 경우의 수를 봐야겠죠. 2안에서 B2당은 몇 표를 가져가냐면 몇 석을 가져가냐면 3석과 1석을 가져가요. 그런데 B당은 원래는 득표율대로 하면 2.64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수점 규정으로 인해 혜택을 입었죠. 그래서 0.36명을 더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3명을 채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실제 표를 받은 것보다 국회의원이 더 많아진 상태예요. 이게 바로 과대대표된 거죠. 그런데 이 당의 경우에는 이 당은 1.44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수점 규칙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보니까 한 명으로 적어졌죠. 1.44보다 1이 작잖아요. 그럼 자기가 득표한 것보다 의원이 적어졌으니까 이때는 과소대표됐겠죠. 그럼 보기를 다시 봐보면 B당과 2당은 과대대표된다. 아, 이게 틀렸죠. B당은 과대대표됐지만 2당은 과소대표됐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1안에서 A당이 얻을 수 있는 최소 의석수는 1석, 최대 의석수는 3석이다. 이 1안의 경우를 볼게요. A당의 경우에는 지금 결과값이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최소한 어떤 근데 결과를 하더라도 최소 1석은 없고 잘하면 3석까지도 얻을 수 있는 거죠, A당이.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이 2번 문장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소 1석은 없고 1안으로 고친다면 최대 만약에 이 선거구대로 확정이 되고 이 정당에서 공천을 2명을 안 하면 A당이 3석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지금 맞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을 또 볼게요. 1안에서 선거구가 142536으로 통합된다면 142536으로 통합된다면 B당의 의석수는 현행보다 적어도 1석이 증가한다. 이 두 번째 경우를 보는 거잖아요. 1안의 두 번째 경우. 그런데 B의 경우에는 2석이 되거나 3석이 돼요. 그럼 현행이 어떤지 아까 봐보면 현행에서 B당은 3석이에요. 그런데 1안으로 고치면 2거나 3이 되는 거죠. 같거나 한 자리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자리가 늘어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B당은 같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옳은 문장이 돼요. 그 다음 4번. C당의 경우 1, 2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동일하지 않다. 한번 볼까요? 1안에서 C당은 한 자리도 못 얻었어요. 1안에서는 빵이죠. 2안에서는 어떻게 됐죠? 2안은 이 15% 룰 때문에 2안에서도 못 얻었어요. 아, 그러면 동일하게 0석이네요. 동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동일한 거죠.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동일하게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D당과 2당은 1안보다 2안이 유리하다. 2안이 유리한가요? 2안에서 D당은 한 자리도 못 얻고 2당은 한 자리만 생겨요.
그런데 1안을 보면은 D당은 여전히 한 자리도 없고 E당은 한 자리거나 두 자리가 생겨요. 아, 그러면 D당의 경우에는 1안이나 2안이나 똑같은 거고 E당의 경우에는 2안이 유리한 게 아니라 2안에서 더 불리해지는 거죠. 1안에서는 최대 두 자리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2안으로 가게 되면 한 자리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2안이 더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1, 3, 4, 5가 다 틀렸으니까 맞는 거는 2번.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